일단 제 안부를 잠깐 전해드리자면 저는 너무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. 일단 사랑니 발치한 부분이 너무 아팠고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겁나 받아서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서 배가 지금 아직까지 부른데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수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사실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제가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그 수의사들이랑만 수의학적인 얘기를 하지 일반 보호자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자신이 없어요. 그래도 오늘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고양이 심장병이에요. 고양이는 심장병이 굉장히 많아요.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정상적인 고양이의 15%, 그리고 9살 이상 고양이의 25%가 고양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고양이 심장병의 대부분은 사실 HCM이라고 해서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. 근데 이 질병이 그래도 다행히게도 대부분은 이 병을 가지고도 평생 동안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. 죽을 때까지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크게 QOL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. 근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너무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병원을 와서 조금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QOL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좀 진단을 미리 했더라면 조금 더 질병이 진행을 늦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무증상이더라도 이 HCM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으니 조금 정기적으로 우리 집 고양이가 나이가 꽤 있다, 한 5살 이상 되었다 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저희 집 고양이 2마리 때 병원에 잘 안 데려가요. 일단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데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수의사로서는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일단 강아지와 고양이의 심장병 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아지는 심장병 진단이 쉬워요. 왜냐? 우리나라에 키우는 대부분의 소형견들은 대부분 판막이 제대로 다치지 않아서 혈액이 역류하는 심장병이기 때문에 청진으로도 그 역류음을 들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조금 특이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해요. 그런데 고양이는 청진, 엑스레이, 임상 증상 이 세 개가 전부 애매모호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제고양이 수의학회에서 고양이 심장병 검사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 고양이 심장 초음파가 사실 가능한 병원이 서울 시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마 조금 큰 병원을 가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검사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 기준으로는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고양이 심장 초음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